먼저 프로세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쭉 진행이 되어질 텐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수단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비상예비자금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예상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쭉 진행하는데 이후에 고객이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는다든지 크게 다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프로세스 진행하는 자금에서 인출해서 찾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비상예비자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프로세스 6단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고객과 신뢰를 쌓는 관계 정립 단계고요. 신뢰가 쌓이고 나면 프로세스 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보가 수집되게 되면 이제 재무설계사가 어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운세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 3단계는 대단히 중요해요. 사례 문제에서도 출제되어지는 영역입니다. 물론 지식형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분석평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제안서 내용을 고객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또 돌발 상황 발생 시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은퇴설계 프로세스 6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신뢰예요.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선 내가 이 사람 뭘 보고 뭘 믿고 나의 은퇴설계를 맡길 것인가? 처음 봐서는 신뢰가 당연히 쌓이지 않겠죠. 그러면 재무설계사 입장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업무 수행이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가 보시면 관계 정립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프로세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쌓여야지만 고객의 정확한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 신뢰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앞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 남성이 뭐 최종 은퇴 플랜을 90세까지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벌써 50년이에요. 살아온 날보다 더 길다라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꾸준히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신뢰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음 두 번째, 은퇴 설계는 종합적인 인생 설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퇴 시기, 65세다 그럼 이 시기 이후 생활을 위한 재무적, 금전적인 문제만을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적인 인생 설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가치관과 같은 고객이 원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다양한 비재무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요구가 되고요. 이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고객 은퇴 설계 플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또 부정확한 정보, 또는 누락이 많은 정보들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정보,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될 때마다 프로세스는 다시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전에 세운 어떤 플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은퇴 이후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전적인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진 이유는 고객이 희망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적 정보만을 획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화된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성적인, 즉 비재무적인 정보들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줘야지만 이 부분까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는데 먼저 고객이 재무설계사 또 이 프로세스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경력, 교육, 훈련, 경험, 자격, 재무설계사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객이 신뢰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이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 재무설계사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 각 제공해줄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종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고객이 이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줌으로써 고객이 재무설계사와 또 이후 진행할 프로세스를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설계의 중요성, 또 프로세스 6단계 내용,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해주고 나서 이후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라고 고객과 합의를 해야겠죠. 고객이 원치 않는 거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느냐? 제공되는 서비스, 플랜을 잡아주고 이후 프로세스까지 진행을 할 거냐? 실행까지 도와줄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만 잡아줄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 잡고 실행하면서 모니터링까지 할 거냐? 모니터링은 또 제3자에게 맡길 거냐? 이런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까지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재무설계사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이제 계약 맺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정해줘야겠죠. 만약에 프로세스만 잡아준다 그러면 뭐 계약 기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로세스 진행까지 도와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요. 모니터링까지 재무설계사에게 일임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제공해주는 서비스는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플랜만 줄지, 아니면 실행까지 책임을 질지, 아니면 모니터링까지 할지, 이거는 이제 고객과 서로 협의해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에게 모니터링을 맡기기 위해서 이전 단계까지만 해주시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은퇴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질, 갖춰야 되는 자질은요, 교재에서 3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춰야겠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다양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부분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거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이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폐쇄형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활용을 해야 돼요.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쉽게 저렇게 생각하십시오. 폐쇄형 질문은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 개방형 질문은 고객이 뭔가 진술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개방형 질문 같으면은 은퇴 후에는 뭐 어디 도시나 시골이나 뭐 특별히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전원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도심에서 살고 싶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개방형 질문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의 어떤 속마음,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고객이 주도할 수 있게끔, 고객이 진술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고객 내면의 소리를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유도하라. 그런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요. 고객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고객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지만 고객에 맞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겠죠. 플랜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오류들을 교재에서 2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오류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이익이 이만큼이지만 이만큼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이지만 조금 더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객은 기본적으로 뭔가 손해를 본다,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뭔가 플랜을 선택을 할 때, 대안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손실 회피 심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포함된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각 대안의 손실 가능성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면 고객은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고객이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다라는 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의 어떤 인식의 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게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이밍은 의사결정을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용이하게, 이성적이고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프레이밍을 잘 활용을 한다면 고객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고객과 신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